가지 그 운송을 할 때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워딩 업체도 그렇고 선사도 그렇고 문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송 그 다큐멘테이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런 그 문구에 대해서 좀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ce of receipt 하면은 화물 물품 수령지입니다. 반입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운송인이 화물을 이제 수령한 장소, CY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도 있고, CFS 컨테이너 플레이 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기를 Place of Receipt 하면은 화물 물질 반입 장소 수령지이기 때문에 부산 코리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산 포트로 나갈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Port of Loading 하면은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 그래서 이제 Place of Receipt하고 리시프트하고 포트 오브 로딩은 보통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코리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트 오브 디스차지하고 포트 오브 딜리버리 이게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이 그 싱가포르에서 환적 이제 배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세마낭에 이게 간다, 인도네시아 세마낭으로 간다 그러면 Port of Discharge는 싱가포르이 되는 거고 Port of Delivery는 세마낭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rt of Discharge하고 Port of Delivery가 같은 경우에는 환적이 일어나지 않고 최종 목적지하고 이게 동일할 경우에는 그렇게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Port of Discharge 하면은 화물의 환적항 또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ort of Delivery 하면은 이제 화물 인도, 그러니까 그 운송선사가 이제 수입자에게 그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 도착지, 최종 목적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셀하고 모야지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뭐 재즈 페스티벌 저기 그 자라섬 가게 되면은 뭐 재즈 모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항차, 연차 뭐 이런 그 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셀 네임은 이제 쉽 그러니까 배의 이름이고 모야지는 이 배가 몇 항차까지 진행하고 있냐. 그래서 항차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사고 위험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 항차를 몇 카운트 이상, 뭐 35,000 카운트, 뭐 6만 카운트 이상 되면 그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보야지 그 항차 넘버가 뭐 45,000 카운트 이상 있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뭐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미 약속된 기정 출항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이제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선사들 많이 망하고 통합되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적어가지고 좀 힘든 상황에서 또 코로나 관련 아이템들 그 CY에서 뭐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화물들 한 사이드에 적재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다 보니까 그 베셀들이 환적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밀려 가지고 환적도 못하고 대기하다가 또 밀리고 그래서 그 포트가 꽉 차 가지고 뭐 저반도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막 그러다 보면 일주일 그냥 훅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포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딜레이가 되게 되면은 이제 딜레이 됐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물건은 이제 출하가 돼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딜레이 노티스를 받으면은 이제 제일 큰 거는 물건이 못 실린다는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창고비 나오고 엑스트라 차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매출을 BL로 끊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월마감, 분기마감, 반기마감, 연마감 매출에서 그게 이제 딜레이 되게 되면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인센티브라도 연결이 되고 자기 실적 고가, 인사고가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나 선사에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 수출입 무역 사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를 막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뭐 팀장도 그렇고 영업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요청하시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딜레이 노티스를 오피셜한 다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선사에서 발행이 되겠죠. 베셀의 문제니까. 그래서 선사에서 운송사에서 먼저 발생이 되면 그 발행된 거를 이제 그 포워딩 업체에서 그 화주한테 무역 실무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가 오냐면 이제 요청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시면 뭐뭐한 이유로 출항 일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안타깝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그 잡힌 출항 예정일이 언제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사 공문 첨부해서 드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데이트된 선적일자가 기재된 드래프트 비와 함께 보내니 확인하고 추가 요청사항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모션 그 베셀 이름하고 그다음에 코드 넘버 그다음에 항차 그리고 선사 이름 그리고 항로하고 접안 방향 그리고 접안 예정일 그리고 그다음 출항 예정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노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노티스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노티스가 오냐면 그 딜레이 리진이 이제 명확하게 그 굵은 글씨로 이제 적혀서 나오는데 그 accumulated delay from berth conjunction from previous terminal and 부산 터미널, 부산포 터미널하고 이전 터미널에서 그 접안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이 밀렸다. 그래서 딜레이가 이제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면은 이제 오리지널 ETA 그 Estimate Time of Arrival, 그러니까 그 접안 들어올 그 날짜하고 오리지널 ETD, Estimated Time for Departure, 출항일. 인데 이게 Revised ETA하고 Revised ETD를 이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 영업사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적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BL하고 이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감 BL하고 그다음에 운임 관련해 가지고 운임 청구서 이렇게 오면은 그거 출력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 처리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